네, 이번 시간에는 맵과 셋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옛날의 저를 보시다가 오랜만에 최근의 저를 보시니까 반갑죠? 이 맵과 셋 객체는 ES 2022에 추가된 건 아니고 ES 2015에 이미 있었어요. 근데 제가 쓰지를 않았을 뿐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는 이제 맵과 셋 같은 객체를 적극적으로 쓰자로 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계정 3판에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자바스크립트는 좋은 게 한 번 강좌를 잘 찍어두면 평생 쓸 수 있거든요. 중간에 사라지거나 수정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계속 추가만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맵과 셋 제대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크롬이기 때문에 옆에 콘솔에다가 바로바로 쓰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맵은 일반 객체 리터럴과 비슷해요. 그리고 셋은 일반 배열 리터럴과 비슷합니다. 사실 맵과 셋 없었을 때도 잘 살았어요. 근데 왜 이 맵과 셋이 추가가 되었을까요? 맵과 셋이 이 오브젝트 리터럴이나 어레이 리터럴 이 둘과 다른 점이 있겠죠. 이게 자바스크립트는 전통적으로 문제점이 하나의 기능에 너무 자유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객체를 사람마다 활용하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근데 보통 다른 언어에서는 이렇게 맵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셋으로 제한되어 있는 조금 더 전문화된 역할을 해요. 이 객체를 사람들이 너무나 자유롭게 막 쓰다 보니까 남의 코드를 볼 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 객체를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썼나 그거를 분석하기가 너무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맵과 셋이라는 전문적인 객체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맵은 일단 키 값 이렇게 일반 객체도 사실 마찬가지죠. A, B 이렇게 있으면 A가 키고 B가 값이에요. 이렇게 키와 값을 저장하는 그런 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자료 구조라고 해도 돼요. 이제 맵을 한번 만들어 보자면 맵은 이렇게 new 맵이 이게 생성자기 때문에 new를 붙여서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맵 이렇게 나오고 맵에다가 여러분들 원하는 거 하나씩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C는 D 이렇게 A는 B고 C는 D다. 어떻게 보면 PHP의 그 배열 그거랑도 좀 비슷해 보이네요. 이렇게 만든 거에서 여러분들은 get A로 이렇게 꺼내시면 되겠죠. A는 B, C는 D 이렇게. 맵이라는 이름이 지도잖아요. 지도. 그리고 배열에서도 맵이라는 메서드가 있는 거 기억나시죠? 제가 보통 맵을 설명할 때 맵은 1대1이라고 그랬어요. 1대1. 그것처럼 여기 A와 B가 1대1로 묶여있고 C와 D가 1대1로 묶여있는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거 이름이 키잖아요. 키가 뭐죠? 열쇠죠. 뭐에 대한 열쇠냐? 여러분들 막 금고가 있고 금고가 막 수십 칸이 있고 열쇠도 막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럼 그 열쇠가 뭐죠? 열쇠의 역할은 그 금고 안에서 특정 칸을 이렇게 열쇠를 꽂고 돌려서 따면 특정 값이 나오잖아요. 특정 물건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키에 A라는 게 적혀 있으면 그 A 금고만 열 수 있겠죠. 그 A 금고를 열었더니 B라는 물건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도 C라는 금고를 이렇게 열쇠를 넣고 돌렸더니 D라는 값이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매칭되는 관계. 그게 이제 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한 문자열 이런 것만 되는 건 아니고요. 맵이 신기한 거는 예를 들어 앞에 키를 이런 걸 줄 수 있어요. 키를 객체로, 그 다음에 값도 객체로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좀 신기한데 이런 게 됩니다. 키도 객체, 값도 객체가 돼요. 요게 이제 일반 객체랑 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객체는 키가 무조건 심볼 아니면 스트링 그 둘 중에 하나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유롭게 키와 밸류를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객체를 쓰셨을 때는 요거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뭐 응용력 좋으시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이거 얘랑 참조값이 달라요. 새로운 객체죠. 요거랑 요거랑 서로 다른 객체잖아요. 네, 요거 기억하시죠? 네, true. 서로 다르다. 그래서 맵에서 키에서 이런 걸 쓰실 때는 const object 네, 미리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m.set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m.get 이렇게 변수에다가 저장해 두신 후에 쓰셔야지 둘이 같죠. 그래야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맵에서 이렇게 주의할 점, 키를 객체로 쓸 수 있지만 참조값은 같은 참조값을 가져야지만 같은 값이 나온다. 요거 이해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여기 객체도 된다고 제가 적어놨고, 그 다음에 사이즈 이제 m.length가 아니에요. 보통 length라고 많이 기억하셨을 텐데 맵에서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length랑 다르다는 점. 그 다음에 하나 더 좋은 점이 여러분들 그 객체 옛날에 맵이 아니라 일반 객체 리터럴 쓸 때는 반복문 돌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보통 for in 많이 쓰셨을 거예요. for in.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얘 프로토타입에 있는 속성까지 다 나와버려서 보통 여기다가 요런 보호장치를 하나 더 추가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너무 지저분하죠. 그래서 요런 거, 이런 반복문도 좀 개선을 한 게 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외워두세요. 키와 밸류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생각해보면 객체는 원래 랭스 못 쓰잖아요. 이 객체는 랭스 없죠. 근데 맵에는 이렇게 쉽게 사이즈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랭스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for each라는 메서드, 배열도 아닌데 for each가 됩니다. for each. 키 밸류 여기는 뭐 순서가 반대긴 하지만 이렇게. 그래서 반복적인 것도 강화가 됐다. 그러니까 훨씬 편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키, 값 이런 구조를 필요로 할 때는 일반 객체 리터럴 요거 쓰지 마시고 맵을 쓰세요. 맵을 쓰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has 여기 뭐 아까 그거 있었죠. m.has 이거 들어있냐? 들어있다. m.has 없겠죠. false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지울 때 m.delete object 하고 지우고 has object 하면 없다고 나오겠죠. 그 다음에 다 지워버려. clear. 그 다음에 m.size 이렇게 하면 0으로 나오겠죠. 이런 좀 새로운 메서드들이 다 새롭기 때문에 한번 좀 눈여겨보셔서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맵을 쓰셔라. 맵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배열 대신엔 셋. 배열 대신엔 셋을 추천드리는데 셋은 근데 배열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힘들어요. 속성이 다르거든요. 셋은 좀 특별한 배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 셋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배열, 여기 이런 배열이 있다고 하면 2도 중복이고 3도 중복이네요. 그쵸? 근데 셋에서는 그게 안 돼요. 먼저 셋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얘도 맵처럼 생성자니까 new로 붙여서 만드시고 add 1 add 1 add 2 하면 저희가 add를 3번 했으면 보통 배열에서는 푸시죠. 푸시 3번 하면 3개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셋에서는 이렇게 2개밖에 안 들어있어요. 셋도 사이즈 그리고 has 뭐 이런 건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반복. 요즘은 for in문 이런 거 안 쓰고 for of문을 많이 쓰죠. 반복 이렇게 할 수 있고 당연히 for each도 되고 그 다음에 delete, clear 이런 식으로 맵과
똑같아요. 인터페이스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여기는 set인데 여기는 add라는 거, 뭐 이런 정도 차이거든요. 참고로 자료형이 다르면 돼요. 제가 여기다가 s.add 1 이렇게 하면 숫자 1이랑 문자열 1이랑 같이 들어있죠. 요거는 됩니다. 근데 완전히 같은 값은 안 들어간다. 그거가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배열에서 중복이 돼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배열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set을 언제 쓰냐, set은 사실 거의 안 쓰다가 저는 이때만 써요. 중복이 없어야 되는 배열 또는 기존 배열이 있고 배열에서 중복을 제거하고 싶을 때, 요때 좋아요. 배열 1, 2, 3, 2, 3, 5, 2 이런 거 있을 때 사실 이거 알고리즘 문제로도 낼만 하거든요. 알고리즘 문제로도 요거 중복 어떻게 제거할래? 중복 제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거 자바스크립트 하는 분들은 꼼수로 바로 new set 이렇게 해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S2 쫙 해보면 1, 2, 3, 5 이렇게 나오죠. 이거 set인데 제가 set 썼다는 거 안 들키게 하려면 다시 배열로 돌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 조마조마 하시겠죠? 컨닝 이거 그 치트키 같은 거니까 치트키 안 쓴 척 하시려면 배열로 다시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array.from s2 이렇게 하면 다시 배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중복을 제거하고 싶을 때 요거 써요. set에다가 배열 넘긴 다음에 다시 이렇게.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중복 제거하는 방법을 까먹었습니다. 이 set을 너무 간편하게 쓰다 보니까 중복 제거하는 방법을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맵과 set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여기에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이 있거든요. 뭐 엔트리즈, 이터레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제 그 노드 교과서 강좌에 쓰일 만한 내용은 아니어가지고 제가 제외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 95% 정도는 이렇게 기본만 알고 계셔도 이걸 활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혹시나 맵과 set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면 MDN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책에는 안 적어놨지만 보너스로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보너스 위크맵이랑 위크셋이 있어요. 사실 저는 위크셋은 솔직히 한 번도 안 써봤고 위크맵은 좀 써봤거든요. 이 위크맵과 위크셋 요거에 대해서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맵과 셋인데 뭔가 위크, 약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위크라는 거는 가비지 컬렉팅이 잘 된다,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빨리빨리 정리가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걸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아까 키를 객체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위크맵도 마찬가지거든요. const는 new 위크맵 이렇게 있고 set에서 뭐 예를 들어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 놔요. 요렇게 요런 맵이 있다고 쳐보죠. 혹시나 나중에 오브젝트 3가 널로 바뀌었다. 이거 제가 콘스트로 해서 안 되겠네요. 얘가 let이었다고 치면 이거 오브젝트 3를 널로 이렇게 하면 오브젝트 3 요게 가비지 컬렉팅이 되겠죠. 가비지 컬렉팅이 되면서 이 1, 2, 3도 같이 사라져요. 요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이게 맵에서는요 똑같은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let으로 해야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그 다음에 맵이었다고 하면 set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처음에 이렇게 맵에다가 등록해 놓고 나중에 오브젝트 4 이렇게 등록을 하잖아요. 널로. 그러면 얘가 가비지 컬렉팅이 안 돼요. 메모리에 계속 남아 있어요. 왜냐? 요거 때문에 이 맵까지 같이 없애줘야지 오브젝트 4가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보통 맵을 사람들이 잘 안 없애니까 이렇게 해서 메모리에서 비워진 줄 알았는데 이 맵이 오브젝트 4를 갖고 있어가지고 가비지 컬렉션이 안 돼요. 계속 메모리에 쌓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쓰는 거예요. 위크맵.
근데 이게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메모리를 컨트롤할 일이 있나요? 예, 이거 사실 뭐 맵 써도 위크맵 대신에 맵 써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래요. 실제로 솔직히 이거 가비지 컬렉팅 뭐 여기다가 뭐 몇백만 개 넣는 거 아닌 이상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전적인 예제. 사실 여기까지는 공식 문서에 나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딱 보면 뭐 위크맵은 가비지 컬렉팅이 되는구나. 근데 이걸 어디다 써? 이렇게 많이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유저 네임은 제로초, 그 다음에 뭐 에이지는 29,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다가 뭘 할 수 있을까?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이 객체에다가 추가적인 정보를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저장하면 되죠. 뭐 결혼했냐,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이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게 위크맵이랑 무슨 관련이에요 하실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이걸 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뭐 이런 객체를 건들 수 없는 객체인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이게 뭐 서버에서 왔고 항상 이 상태로 유지되어야 되고 여기다가 뭐 신규 속성을 추가하거나 하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다. 그러면 이 객체에다가 부가적인 정보를 넣고 싶은데 정작 이 객체를 건들면 안 된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어요. 호스트, 유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유저 넣고 여기다가 메리드는 false, 이런 식으로 하나 객체를 새로 더 만들어서 이 유저 요거는 그대로 남겨놓고 이렇게 하는 방법. 근데 이거 좀 지저분하죠. 사실 뭐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위크맵을 알잖아요. 위크맵을 알면 좀 멋있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const 아까 선언을 해놨죠. 이렇게 해볼게요. 위크맵.set 유저 메리드는 false, 이렇게. 이제 위크맵의 역할을 아시겠죠? 위크맵의 역할. 이게 객체가 있고 객체에다가 객체를 수정하지 않으면서 부가적인 정보를 추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기하죠? 그러면 나중에 이 유저, 혹시나 나중에 이 유저가 널이 됐다. 그럼 이건 let이어야 되네요. let. 어쨌든 가비지 컬렉팅이 됐다. 유저 정보가 가비지 컬렉팅 되면 이 메리드 펄스, 이 부가적인 정보도 같이 가비지 컬렉팅 된다. 그러니까 얘네 둘은 서로 하나로 묶여 있고 하나 날아갔을 때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 키가 날아가면 얘도 같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객체를 건들지 않으면서 새로운 부가적인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수단이 위크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로 가비지 컬렉팅도 방해하지 않으면서. 근데 이 위크셋, 이건 솔직히 실전적인 예제를 저는 도저히 생각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대충 비슷하게 가비지 컬렉팅 안 되는 건 맞는데 저는 얘에 대한 실전적인 예제는 생각이 안 나서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그래서 위크셋은 여러분들도 쓰실 일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맵셋 하면서 보너스로 위크맵, 위크셋 두 가지도 알려드렸습니다.